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과학 백제 1학년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에너지 영역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진행하고 2강은 6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줄이기. 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왜 줄이려고 하는 걸까?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갈수록 에어컨 사용량이 점점 많아진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는 더위를 물리칠 수 있으나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늘어난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데 너무 많이 따뜻해지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지. 전력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101kg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에어컨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14kg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나무 새 그루를 심거나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또한 에어컨의 냉방 온도를 2도씨 높이면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5kg 줄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냉난방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할 때는 적절한 온도, 그러니까 너무 난방 온도를 너무 높이거나 냉방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냉난방 기기를 청소하거나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막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기체는 몇 번일까? 수소, 뭔지 모르겠는데, 산소는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거니까,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것. 염소, 음해하는 염소는 아니고, 이게, 염소라는 화학기호가 또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얘는 우리 수영장에 소독할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냄새 조금 수영장 가본 아이들은 알겠지만 수영장에서 나는 뭔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약품에 염소들이 쓰이는데 그 냄새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제일 문제지, 그치? 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 요거는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경우 1년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하시오. 어떻게? 자, 이게 옆에 기사에 있어. 1년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자, 에어컨 사용 시간을 1시간씩 줄일 거야. 자, 그리고 사용 시간도 1시간 줄이고 냉방 온도도 2도씩 높이자. 그러면은 우리 기사를 좀 확인해 보세요. 자,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101kg인데, 자, 우리가 에어컨 사용 시간 1시간 줄이면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14kg 줄일 수 있어. 그죠? 자, 14. 1시간 줄였으니까. 그리고 에어컨 냉방 온도를 2도씩 높이면 1년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kg 줄일 수 있대. 그러면 1시간 줄이고 냉방 온도 2도씩 줄였으니까 14 더하기 5 19kg이네. 그죠? 자, 냉방 온도 내리는 거는 5kg 밖에 안 되는데, 그치? 사용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네. 그치? 자, 3번. 냉난방 기기의 사용 시간이나 온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 자, 뭐가 있었지? 자, 아까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둔다. 또는 나올 때, 방에서 나올 때는 불을 끈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꺼놓는 것도 또 전기를 아끼는 거니까. 그리고 낮은 층수는 계단을 이용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그지? 엄마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낮은 층수는 계단을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 같아. 그치? 이게 제일 좋지.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둔다. 뽑아두지 말고 요즘에는 이제 멀티탭에 이렇게 스위치들이 있어서 끄고. 근데 이것도 좀 전기 제품이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꺼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우리가 하기에는 전등 불 끄는 게 1학년 학생들한텐 제일 좋을 것 같다. 안전하게 전기를 아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또 하나 있다. 음식물 남기지 않기. 그지? 그지? 음식물을 남기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다 먹고 전등 끄고 요 정도만 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아까 양치컵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거는 뭐 다들 하고 있을 것 같고. 요 두 가지를 하는 걸로 쓰면 좋겠다. 그치? 자, 2번 밤낮 없이 시끄러운 소음. 우리 층간소음도 있지만 주변에 나는 소음들이 되게 많아. 낙엽이 떨어질 때도 소리가 나는데 엄청 작긴 하네. 그치? 전화벨 60, 지하철 내 소음이 80, 열차 100, 로켓이 발사될 땐 120이래. 주택가는 40 정도네. 그치? 자, 우리 소음도 너무 시끄러우면 환경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수 있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병원, 학교, 공원 등이 모여있는 곳을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한다.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을 측정해보니 조사지역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중 전용 주거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은 53 데시벨, 요거 잘 알아도 dB, 데시벨. 밤 시간대 소음은 47 데시벨. 이것은 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인 낮 소음은 50, 밤 시간대 소음은 40 데시벨을 초과한 수치네. 그지?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신도시나 대도시 주변의 주거 지역의 소음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소음이 높은 이유는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 방음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음이 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방음벽이나 저소음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여 소음 진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근처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속도를 스스로 줄이기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학교 주변은 다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속도를 줄여서 가라고. 안전도 있는데 소음도 문제라서. 자, 문제를 봅시다. 소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 전용 주거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 기준은 50데시벨. 전용 주거지역 밤 시간대 소음 기준은 40데시벨. 신도시나 대도시 주변의 주거지역의 소음이 특히
높다. 자, 선생님이 그 읽어줄 때 같이 읽으면서 몇 번이 답인지 한번 잘 찾아본다. 조사기전 중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가 더 시끄럽다. 조사지역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이제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가 시끄럽진 않고 이제 낮 시간이 훨씬 더 시끄럽지. 자, 2번.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왼쪽 글에서 찾아 쓰시오.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기호로 dB, 소문자, 대문자야. 로 표시하며 뭐라고 읽는다? 데시벨이라고 읽는다. 속삭이는 소리는 약 20데시벨, 적당한 소리로 대화를 나눌 때는 약 40데시벨, 교통소음은 약 80데시벨, 약 130데시벨을 넘는 소리는 귀의 통증을 느끼게 한다. 로켓이 발사할 때는 120이라고 했죠. 그치, 로켓이 발사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니까 이제 귀에 통증이 생길 수 있겠지. 자, 3번. 주택가 도로 옆에 벽을 세워놓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런 벽을 무슨 벽이라 그러지? 방음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세워놓는 걸까? 시끄러워서, 그지? 소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지? 요즘에, 이게 투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새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또 일이 일어나고 해서 여기에 새 그림도 그리고 막 무늬도 막 있고 나무 덩굴 식물을 막 키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주택가 도로 옆에 벽을 세워놓는 이유는 일단 이제 소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치? 도로에서 들리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거지. 근데 좋은 아이디어지. 태양전지를 판에 설치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방방이 탈 때 조심하세요. 자, 방방이로 불리는 트램펄린은 용철이 달린 매트 위에서 방방 뛸 수 있는 놀이기구로 방방 뛴다 그래서 방방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용철은 철사를 나선 모양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 있는 거 나선 모양으로 감아서 만든 것인데 힘을 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주었던 힘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제 용철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충격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지. 트램펄린 위에서 재미있게 뛸 수 있지만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내 몸 같지 않을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지. 또 트램펄린에서 추락하거나 트램펄린의 프레임에 자 여기 끝에는 이제 단단한 걸로 되어 있잖아. 쇠로 되어 있거나 벽 등 주변 사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매트나 용철 연결 부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트램펄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술 덮개나 그물망과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설치하고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벽이나 가구와 간격을 두고 트램펄린을 설치해야 한다. 또 주변에 장난감 등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하고. 자, 왜 그래? 이 물건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잘못해서 밟거나 또 밖으로 튕겨 나가서 넘어졌는데 이제 추락했는데 여기에 장난감이 있으면 많이 아프지. 장난감 위에 넘어져 본 적 있나? 엄청 아프지. 그냥 넘어져도 아픈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 용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한다. 용철은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하지. 철사를 나선 모양으로 감아서 만든다.
자, 용수철의 이름이, 이 용이, 무슨 용이냐면 용용자야. 자, 수는 수염이야. 용의 수염을 닮은 철이라는 거야. 이제, 철사를 용의 수염처럼 만들었다. 네, 용수철. 자, 주었던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그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용철에 힘을 많이 줄수록 모양은 조금 변한다. 많이 잡아당기면, 그치? 힘을 많이 줘서 잡아당기면 많이 늘어나지. 조금 변하지 않는다. 용철의 성질을 이용하면 충격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다. 그치? 땡땡땡땡땡 하면서 충격을 줄여주지. 자, 2번 트램펄린은 용철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지 왼쪽 글에서 찾아 쓰시오. 뭐지? 주었던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그치? 힘을 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주었던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과학책을 좀 읽은 친구는 아는데. 두 글자로 줄이면 탄성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탄성. 왠지 이 긴 글을 다 안 쓰고 탄성이라고만 쓸 것 같네. 그치? 자, 3번. 우리 주변에서 트램펄린처럼 용처를 이용한 경우를 세 가지. 자, 매트리스.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매트리스 안에 스프링 막 있는, 그죠? 용철 있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고. 용철 저울, 자전거 안장. 자전거도 보면, 이렇게 생긴 안장의 밑에 엄청 굵은 용철이 이렇게 있지. 그죠? 자, 이게 충격 완화를 해주는. 그 볼펜은, 열어본 사람은 아는데, 별펜 안에, 여기, 자, 이쪽에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안에, 심해 근처에 용철이 쫙 감겨져 있지. 그치? 그리고 스테이플러.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게, 그거는 펀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구멍 뚫는, 거기에도 이런 용철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트램펄린도 그렇고. 그래서 트램펄린이 집에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박스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서 뛰는 거야.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뛰면 운동도 되고, 이제 운동도 되고 이제 홈트라고 하지.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더라고. 트램펄린은 너무 많이 뛰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탄성이 크진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자, 층간소음도 해결해 주니까 이런 박스처럼 생긴 이런 여기서 뛰면서 운동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팔더라고. 자, 4번. 밤이 너무 밝다. 밤이, 있어요. 서울에 있다가, 이제, 가끔 지방에 놀러 가면, 이제, 지방에 놀러 간 적 있나? 하면, 뭐, 6시, 7시만 되면 엄청 어둡지. 그죠? 자, 매미가 밤은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밤에도 너무 밝다 보니까 매미가 낮인 줄 알고 계속 운다는 거지. 인공빛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준다. 인공 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빛공해. 잘 기억해줘. 빛공해라고 한다. 빛공해로 인해 철새들은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한다. 밤에도 빛이 있으니까 이게 태양빛인지 무슨 빛인지 모르는 거지. 헷갈려. 매미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늦은 밤에까지 울기도 한다. 또한 바다거북은 빛에 의해 방향 감각을 잃고 서식지를 벗어나기도 한다. 이제 태양빛과 그죠? 자연 속에 있는 빛은 낮에 비춰지는 태양빛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밤에 빛이 생기면. 그뿐만 아니라 식물과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어 잘 성장하지 못한대.
빛공해는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낮보다 밝은 밤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밤에 스마트폰 보거나 하면 이제 잠이 안 와. 그제? 잠이 잘 안 와. 블루라이트 뭐 그런 게 있어서. 빌딩의 밝은 불빛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다행히 빛 공해는 인공 조명을 꺼 불필요한 빛을 줄이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조명. 이제 우리 그 현관에 있지. 현관에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감지해서 불이 켜지잖아. 그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꺼두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또 줄일 수도 있지. 그리고 주차장이나 어디 가면 이제 꺼져 있는데 사람이 오면 가는 곳마다 켜지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 그리고 좀 지나면 꺼지고. 자, 1번.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왼쪽 글에서 찾아 쓰시오. 지나친 인공 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어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건 뭐다? 세 글자? 빛공해. 자, 2번. 빛공해로 인한 문제점이 아닌 것은 식물이 잘 성장하지 못한다. 맞지? 철새들이 길을 잃고 헤맨다. 맞지?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좋은 점 아니야? 그지? 이거는 좋은 점. 낮보다 밝은 밤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 잠을 못 이룬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 매미가 늦은 밤까지 울어서 또 소음 공해를 일으키기도 하지. 자, 3번. 인공조명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세 가지. 밤길을 밝혀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인공조명이 좋은 건, 그치? 어두운 밤에도 책을 볼 수 있고, 그치? TV나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고, 인공빛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아까처럼.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레이저 치료 할 때도 이게 인공 조명인 거지, 빛이니까. 신호등 불빛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제 신호등이 없으면 문제가 크지, 그죠? 이런 부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다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골라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세계 최대 규모 시와워 조력발전소. 이게 뭐지? 우리. 자, 시와워 조력발전소가 원래는, 시와워가 상태가 안 좋았대.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는데,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대. 우리나라에 조력발전소가 시와워 하나밖에 없어. 밤하늘에 보름달이 뜨자 시와워 조력발전소가 매우 빠졌다. 달과 태양의 해수면을 끌어당기는 민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조력발전소는 보름달이 뜨는 시기부터 민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커져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워는 1990년대 인근 지역에 농업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호수다. 하지만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와 죽음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수에 바닷물을 유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이다. 조력발전은 안전성이 높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력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거대한 인공 물박이가 해안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력발전소를 위한 인공 물막이는 갯벌을 못쓰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또 어족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철새가 생활하는 공간을 파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조력발전소가 많이 물을 깨끗하게, 죽음의 호수에서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좋은 점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물막이로 인해서 해안의 경관이 좀 달라졌지, 그지? 죽음의 호수보단 난데, 그지? 생태계는, 이 생태계라는 이거는 생물, 그치?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 경광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게 생태계인데,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더 나아가 자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지. 자, 그리고 갯벌은 일단 없어졌으니까 못 쓰게 된 거고, 그치? 자, 1번 시와호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이유는 공장 폐수가 흘러들었기 때문, 그지? 생활호수, 이제 우리가 버리는 생활호수로 인해서 또 이제 죽음의 호수가 됐지.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자주, 물놀이 사고랑 상관없지.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로 갯벌이 사라진 거랑은 상관이 없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공물막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갯벌이 사라졌는데 그건 아닌 거지. 그치? 일단은 이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가장 큰 문제였지. 2번 조력발전의 좋은 점. 자, 뭐가 좋다고? 자, 친환경적이다. 자, 안전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라서 청정에너지.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해. 자, 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을 하는 거야. 물이 이제 인천 쪽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대부도나 어디 가본 적 있나? 가면 어떨 때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치? 어느 때 가면 물이 쫙 빠져서 여기에 좀 예, 물이 없어지는 그런 갯벌들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지. 이게 밀물과 썰물. 물이 들어오면 밀물, 빠져나가면 썰렁해서 썰물이야. 그죠? 자, 그렇게 물이 막 이동할 때 여기다가 프로펠러, 발전기, 이거를 설치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발전기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조력 발전인데, 그래서 따로 뭐 연료를 태우거나 화력 발전처럼, 그치?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치?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뭐 없어지는 에너지는 아니잖아. 그죠? 지속 가능해. 밀물과 썰물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지속 가능해서 청정 에너지다. 너무 좋겠다. 그치? 자, 3번.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시야에 생겨날 환경적 문제점. 네, 일단 환경적 문제점은 아까 이제 글에 나온 것처럼 펄사의 생활 공간을 파괴할 수도 있고, 넓은 공간인데 일단 조력발전소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생활 공간이 파괴될 수도 있고, 어족 자원의 변화. 지금 우리가 인공 호수잖아, 그지? 인공 호수인데 호수는 보통 이제 바닷물과 다르게 짠물이 아니라 안 짠물, 이제 민물이라고 하죠, 민물. 근데 바닷물은 짠물, 그죠? 근데 얘를 섞고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족 자원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인공 물막이가 갯벌을 못 쓰게, 이제 갯벌이 사라졌으니까, 자, 오염되었던 시와의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 바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된 상태지, 그치? 근데 이제 민물과 썰물의 섞음으로써, 이제 농도가 좀 달라지겠지, 그죠? 짠 정도가 좀 달라져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자, 환경적 문제점으로 제일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 하나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